이 광활한 우주에서 별들이 끝없는 해안의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인가를 숙고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처음 밤하늘을 올려다본 가장 초기의 시대부터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바닷물을 한 컵 올려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가 비어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듯이 태평양 전체를 비워내고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우주적 규모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실질적으로 행해왔습니다. 우리가 받는 침묵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 울려 퍼지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메아리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이상 동안 우리의 0.73 유형 문명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기구들을 동원하여 광대한 은하의 바다를 샅샅이 탐색하며 우주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고요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망원경과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신선한 발견들은 이 그림에 더 복잡한 층위를 더해 주었으며 우주가 왜 이렇게 섬뜩하게 조용한지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발견들 중 하나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가 빅뱅 후 5억 7천만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형성된 초대 질량 블랙홀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우주의 초기 구조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은하수와 유사한 초기 은하를 발견함으로써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예상보다 일찍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거대한 경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은하수 은하에 400억 개의 별들이 포괄되어 있는 장소로 각 별은 관중석이고 각 관중석 위에는 수십억 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이 은하에만 적어도 100억 개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총 좌석 수는 우리의 가장 거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전파 및 광학 망원경의 빗줄기를 수천억 개의 빛점에 비추어 감시하고 경청해 왔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형성에 대해 아는 바에 근거한 확률 모델들은 이 순간 이 은하 영역에서 최소 10억 개의 문명들이 우리와 공존해야 한다고 거의 단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레이더는 아무리 정교해도 무작위 잡음만 표시할 뿐입니다. 우주 겨울밤에 흩어지는 눈송이처럼 작은 깜박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025년 11월에 도쿄대학의 과학자들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싼 고에너지 감마선의 후광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외계 생명과 관련되지 않지만 우주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다른 문명들이 그 어두운 영역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우주의 질량 중 약 85%를 구성하고 은하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암흑 물질의 수수께끼 같은 직물 속에서 탐지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발견은 암흑 물질의 첫 흔적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는 은하 형성과 생명체의 잠재적 은신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감각, 그 공허는 8만 석 규모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서는 것과 유사합니다. 모든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단 한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숨소리도, 옷자락 스치는 소리도, 가슴속 리듬 있는 심장 박동도, 대화의 속삭임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귀머거리인지, 미쳤는지, 아니면 그 8만 영혼들이 사실 오래전에 죽어 시간과 공간에 얼어붙은 빈 껍데기인지 의심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2025년 최신 연구와 함께 과학자들은 재귀적 파놉티콘 가설과 같은 추가 변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래된 이론들을 융합하여 문명들이 서로를 보이지 않는 우주 감옥 시스템에서 재귀적인 고차 억지력으로 감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상호 감시의 불확실성이 침묵을 강제하여 고요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측면은 각 가능성이 이전 것보다 더 깊은 공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평범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어느 오후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구내 식당에서 핵 연쇄 반응을 탄생시킨 예리한 지성을 가진 엘리코 페르미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종사하는 기념비적인 작업과 식사의 일상성 사이의 대비 때문인지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단순해 보이지만 초신성의 폭발력만큼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외계 생명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메아리치며 페르미 역설로 알려진 현대 우주과학의 중심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페르미의 논리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천체 물리학과 확률의 견고한 기반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400억 개의 별을 가지며 약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상대적으로 젊은 행성으로 불과 46억 년 된 것입니다. 만약 생명과 지능이 우주 과정의 불가피한 산물이라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구역에 있는 암석 행성들이 흔하다면 우리보다 수십억 년 앞서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개의 문명들이 나타났어야 합니다. 수십억 년 앞선 문명은 성간 여행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을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빛의 속도의 1% 정도의 겸손한 속도의 우주선만 개발하더라도 은하의 모든 구석에 도달하는데 불과 1000만 년이 걸릴 뿐입니다. 이는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10월에 한 천체 물리학자가 외계인들이 무관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 원시적이거나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 연락 시도를 중단했을 수 있으며 이는 과일 없는 탐색 데이터와 일치하는 아이디어로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 초보사회인 우리에 대한 홍보 대신 내부 추구를 우선시하는 광범위한 우주적 권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성별을 둘러싼 다잇은 구체와 같은 거대한 메가 구조물도 없고 이는 어떤 제2유형 문명도 별의 전체 에너지 출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 변조된 전파 신호도 없고 번잡한 성간 통신 채널도 없으며 대규모 개입의 물리적 흔적도 단 하나 없습니다. 이 침묵은 순수한 변칙입니다. 이 변칙을 체계화하기 위해 1961년에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수학을 통해 정량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을 창안한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문제를 측정 가능한 질문으로 분해합니다. 은하수 은하에서 통신 가능한 문명의 수는 은하에서 연간 새로운 별 형성 속도에 그 별들 중 행성을 가진 비율을 곱하고 별 시스템당 평균 생명 지지 가능한 행성 수를 곱하고 그 행성들 중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비율을 곱하고 생명 보유 행성들 중 지능이 진화하는 비율을 곱하고 지능 문명들 중 탐지 가능한 신호를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비율을 곱하고 그런 문명들이 그 신호를 방출하는 평균 기간을 곱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낙관적인 것부터 가장 신중한 것까지 추정치를 입력할 때 결과는 진정으로 충격적입니다. 진화 요인의 극히 낮은 확률을 할당하더라도 그 수는 종종 1보다 크며 보통 10에서 만까지의 활동 문명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가정하에서도 최소 2자리 수입니다. 그래서 왜 수십 년의 경청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만 듣는 것일까요? 그리고 2025년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의 최신 업데이트는 그들이 27개의 일식 외계 행성을 스캔하였으나 신호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밝히지만 베라 루빈 관측소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전례 없는 규모로 탐색을 확대할 수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통해 잠재적 기술 서명을 선별하기 위한 고급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통합할 수 있다는 낙관을 유지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1960년에 드레이크는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지능적 외계 생명 탐색을 위한 특정 목표에 지향된 첫 번째 전파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는 태양과 유사한 두 별, 타우 세티와 엡실론, 에리다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와 동료들은 경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울려 퍼지는 고요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내재된 인내심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65년 반 동안 우리의 귀는 더 커지고 더 민감해지며 더 많은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의 500m 구경 구형 망원경은 지름 500m의 거대한 단일 포물면 접시로 약 3개의 표준 축구장 크기의 집광 면적을 가지며 매초 방대한 도서관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공학적 업적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외계인들이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시설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탐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11월에 혁명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간 신호 탐지 속도를 600배 증가시켰으며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거짓 양성을 거의 10배 줄였습니다. 이는 중성자 별 펄스나 잠재적 외계 지능으로부터의 신호를 신속하게 식별할 가능성을 열어 우리의 우주 도청 효율성을 변혁합니다. 수동적 경청을 넘어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1977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사기계가 아니라 젊은 푸른 행성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담은 우주 표류병이었습니다. 각 우주선은 금도금 구리 디스크를 탑재하였습니다. 지구 생명의 소리와 이미지를 새긴 것으로 바다 파도의 부드러운 출렁임, 산맥을 통과하는 바람의 울부짖음, 천둥의 포효, 그리고 수백 종의 새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복잡한 협주곡, 55가지 언어의 인사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대양 시인인 혹등골의 노래의 녹음이 있었습니다. 디스크 표면에는 펄사라는 안정적인 우주 등대의 좌표로 표시된 은하수 내 태양계 위치를 나타내는 상세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기본 물리 지식을 가진 어떤 문명이라도 해독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48년 후 보이저 1호는 태양풍이 만드는 보호 거품인 헬리오스피어의 경계를 넘어 이제 진정한 성간 공간을 표류합니다.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초당 약 17km의 속도로 별들 사이의 무한한 공허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러나 그 상상할 수 없는 속도에서도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7만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 은빛 선박이 인간 호기심의 웅장한 상징으로 어둠을 통해 7만 년 더 표류할 때 어떤 존재가 그 황금 디스크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그들은 파도 소리, 새 지저김, 그리고 만다리너 인사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진 문명의 최종 일별, 궁극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우리가 계속 발전한다면 보이저와 같은 메시지가 더 고급 문명에 의해 발견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외계 지능 탐색 프로토콜이 글로벌 조정과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되어 후속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비로운 순간, 고독의 메아리가 가장 선명해진 순간은 특정 신호였습니다. 1977년 8월 15일 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비기어 전파 관측소에서 이상한 데이터 시퀀스가 종이에 인쇄되었습니다. 신호는 정확히 72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주 배경 잡음보다 30배 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은 1420MHz 주파수에 정확히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 주파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중성, 수소 원자의 방출 주파수입니다. 과학자들은 1420MHz를 우주 무릉덩이라고 부릅니다. 원자 물리학의 지식이 있는 어떤 문명이라도 국제 성간 통신 채널로 선택할 수 있는 기초 주파수입니다. 근무 중이던 천문학자 제리 에마는 인쇄된 시퀀스를 보고 전례 없는 변칙을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동그라미 치며 간단하고 놀란 단어 와우를 썼습니다. 이렇게 와우 신호가 탄생하였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우주 바닷속의 찬란한 섬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72초 후에 사라졌고 이후 48년 동안 더 강력한 망원경으로 그 방향을 재스캔하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와우 신호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외계 신호일 수 있으며 먼 영역에서 던져진 인사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설명되지 않은 자연 천문 현상, 예를 들어 지나가는 혜성의 수소 꼬리일 수 있거나 최악의 경우 지구 기반 장치의 전작이 간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그것은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우주는 말할 수 있지만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리고 2025년에 세계지능탐색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오래된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으나 소음을 줄이고 처리를 가속화하였음에도 유사한 반복 신호를 찾지 못하여 수수께끼를 강화하고 더욱 정교한 분석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의 세 가지 공포스러운 가능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와 함께 우리는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가설이라는 추가적인 신선한 관점을 가집니다. 이는 문명들이 비디오 게임과 유사한 발달 주기에 갇혀 있을 수 있음을 제한하며 통신이 가능해지기 전에 기술 수준을 순차적으로 잠금 해제해야 하므로 침묵이 디지털 장벽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숨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소설 작품을 통해 유명해진 어두운 숲이론으로 공포스러운 논리에 기반합니다. 우주는 친근한 장소가 아니라 칠흑 같은 숲입니다. 각 문명은 궁극 무기를 가진 사냥꾼입니다. 당신은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는 유일한 확실성은 자신의 존재를 외치고 불을 켜는 문명이 숨어있는 다른 사냥꾼들에 의해 즉시 섬멸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존 숲에서 모든 지능 문명이 배워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절대적 침묵입니다. 신호를 방출하지 말고 탐지 가능한 에너지나 물질 흔적을 남기지 말고 우주 정보장을 흔들지 않고 공간을 미끄러지는 유령처럼 존재하십시오. 보이저와 같이 메시지를 방송하려는 열정적인 문명들은 수백만 년 전에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젊은 순진함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어두운 숲이론의 포괄적 재평가는 그것이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런 지능이 문명들이 접촉을 수립하기 전에 사라지는 이유일 수 있으며 아마도 탈주 진화 과정에서 창조자를 앞지르고 대체함으로써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원 가설입니다. 우리와 제3유형 카르다셰프 문명 사이의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원의 개미군락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듯이 개미집에 몸을 숙여 당신의 정부나 철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와 소통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거나 자원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은하 에너지를 장악한 문명들에게 우리의 미약한 전파 신호나 보이저와 같은 원시 기계 탐사선은 단순한 백색 잡음, 주목할 가치 없는 페로몬 흔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귀종일 수 있으며 비침습적 장치를 통해 멀리서 관찰되는 엄격히 보호된 자연 보호 구역의 영양대처럼 우리의 자연 발달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소통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인지 격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964년 니콜라이 카르다셰프의 분류 체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활용 수준에 기반합니다. 제1유형 문명은 고향 행성의 모든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착취하고 이용하며 이 척도에서 에너지 소비는 약 10의 16제곱와트입니다. 제2유형 문명은 숙주별의 전체 에너지 출력을 활용하며 종종 다이슨 구체와 같은 대규모 물리 구조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은 약 10의 26제곱와트입니다. 제3유형 문명은 은하 규모의 에너지를 통제하고 이용하며 소비량은 약 10의 36제곱와트까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척도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글로벌 에너지 소비율에 기반한 최근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약 0.73유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성 에너지를 완전히 착취하는 데 고군분투하며 심각한 생태적 결과 없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2유형 문명은 행성을 재배치하거나 별 폭발을 조작하거나 이웃 은하에서 보이는 인공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에너지 전쟁이나 휘발유 구동 자동차는 아마도 유치한 오락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외계지능센터의 새로운 연구는 지구를 먼 행성으로 시뮬레이션하면 고급 문명들이 우리의 레이더 신호를 12,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탐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임계갑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더 정교한 존재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가능성에 도달합니다. 고독이나 경멸을 초월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장벽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데필터 아이디어입니다. 이 가설은 무기 물질로부터 성간 문명으로의 진화 여정에 극도로 극복하기 어려운 하나 이상의 확률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의 생명 형태를 짓누르는 필터입니다. 수수께끼는 이 대필터가 우주 시간선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입니다. 만약 대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즉 과거에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생명의 형성, 또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진화, 또는 지능의 출현이 극도로 희귀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운 좋게 그 도전을 극복한 매우 소수의 승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진정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제1유형 문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제2유형, 그리고 궁극적으로 페르미가 찾던 은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스러운 부분은 데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주 침묵은 가장 차가운 경고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쉽게 시작될 수 있음에도 지구의 연못이나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에서 유기분자가 자조립될 수 있음에도 거의 모든 지능 문명이 넘지 못하는 발달 임계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아카이브 논문은 미래 지구의 10가지 버전을 제안하여 기술 서명을 예측하며 우리의 탐색을 돕지만 필터가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유토피아부터 디스토피아적 붕괴까지 시나리오가 있으며 각기 대기 오염물이나 메가 구조 잔해와 같은 뚜렷한 관측 서명을 제공합니다. 우리 앞의 대필터는 기술 문명의 장기 생존을 위협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자멸입니다. 문명이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준에 도달할 때 그들은 동시에 자신을 소멸시킬 수단을 가집니다. 핵무기, 통제불능 인공지능, 통제 불가능한 글로벌 팬데믹을 일으키는 생명공학, 또는 미세 블랙홀을 의도치 않게 생성하거나 모성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기본 물리 실험입니다. 이 자멸 시대를 초월할 만큼 정치적 윤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수십억 은하 중 하나의 문명만 성공할 정도로 희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 불가능한 자원 고갈입니다. 많은 문명들이 자멸하지 않지만 단순히 지속 불가능한 성장으로 굶주릴 수 있습니다. 행성을 과잉 착취하고 기후를 불균형하게 하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외부 확장 전에 생태적으로 붕괴합니다. 셋째, 지역 우주 재앙입니다. 심지어 제3유형 카르다셰프 문명도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충돌로부터의 무작위 감마선 폭발, 먼 퀘이사로부터의 X선 폭풍, 또는 대형 천체 충돌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희귀하지만 전체 행성이나 작은 은하 영역을 멸균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만약 필터가 그런 우주 사건이라면 문명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성간 이주를 달성하고 여러 별에 분산된 피난처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천체 생물학 추세와 함께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필터일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것이 유기 문명을 확장전에 대체하거나 근절하여 침묵하는 기계 지능이 지배하는 우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터가 우리를 기다린다면 인류가 취하는 모든 기술적 진보는 승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파괴의 문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아무도 밖에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앞에 간 모든 이들이 이 궁극적 시험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적 돌파구를 검토하며 페르미 역설의 그림은 더 복잡하고 때때로 더 불안하게 성장합니다. 케플러와 통과 외계 행성 탐사 위성과 같은 우주 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유행에 대한 놀라운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너머 수천 개의 행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주 가능 구역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의 은하수 은하에만 지구 크기와 유사하며 별의 골디락스 구역에 위치한 수백억 개의 행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건은 액체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만약 생명 적합 행성들이 흔하다면 드레이크 방정식의 별 형성 속도, 행성을 가진 별 비율, 시스템당 평균 생명 지지 행성 수요인들은 모두 높아 지능 생명의 확률을 더욱 높여 침묵을 더욱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편 천체 생물학 연구는 대안 시나리오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탄소와 물 기반 생명을 탐색하지만 만약 지능 생명이 탄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탄소 대신 규소, 물 대신 액체 메탄과 같은 대안 용매에 대한 연구는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다양성을 드러냅니다. 만약 생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가스 거인 위성의 얼음 아래에서 생명 출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쉽게 나타난다면 대필터는 후기 진화 단계에 있어야 하며 단순 생명에서 복잡 지능으로 또는 지능에서 성간 문명으로의 진행이 극도로 힘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5년에 전례 없는 상세 분광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퍼프 외계 행성에서 헬륨 흐름을 탐지하여 행성이 별을 공전하며 거대한 헬륨가스 구름이 증발하고 앞서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는 한때 생물 서명을 보인 행성 K218b에서 디메틸 설파이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여 초기 희망을 완화하지만 메탄과 산소 조합과 같은 생물 서명과 인공 비디나 산업 오염물과 같은 기술 서명을 구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대기에서 생물 서명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산소의 혼합을 탐지하는 것은 대규모 생물 활동의 강력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생물 서명은 있지만 기술 서명이 전혀 없는 행성을 발견한다면 이는 대필터가 기술 발달 단계에 있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것은 푸른 세계지만 지적으로 불모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가까운 실제 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로 약 30만 년 존재하였고 농업혁명 이후 약 10,000년입니다. 우리는 탐지 가능한 전파 신호를 방출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문명의 수명은 극히 작은 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단계에 있으며 글로벌 재앙을 일으킬 기술 능력을 가지지만 장기 생존을 보장할 만큼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외계지능탐색연구소의 연구는 우리와 같은 문명이 먼 곳에서 지구를 관찰할 때 RS-15 레이더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였으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서명이 더 탐지 가능해지며 우리가 광대한 거리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제안합니다. 보이저의 항해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것은 인사말 뿐 아니라 또 다른 상징을 싣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인간 부부의 일러스트레이션, 타록시리보 헥산의 이중 나선과 우리 신체 구조와 함께 그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에 대한 상세 인코딩 메시지입니다. 충분히 고급 문명이 황금 디스크를 해독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적 순수성의 메시지로 다른 문명이 기본 생물 법칙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며 소통의 기본 논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를 위협이나 원료로 보지 않는 가치 체계를 가정합니다. 인간 문명은 철학과 과학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가능성인 어두운 숲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즉시 신호 방송을 중단하고 은폐,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 및 전파 발자국을 외부 눈과 귀로부터 가려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가능성인 동물원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내부 발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2유형 지위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여 생존에서뿐 아니라 비범한 진보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충분히 강하고 복잡해질 때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관찰자들로부터 시선, 고개를 끄덕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필터가 우리를 기다린다면 모든 과학적 노력, 모든 철학적 논쟁, 모든 정치적 투쟁은 불가피한 멸종 위협 앞에서 무익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독은 우리의 최종 행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앙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인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업데이트된 외계 지능 탐색 후 탐지 프로토콜과 함께 과학자들은 신호를 발견할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글로벌 조정과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인류가 분열 대신 단결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발견 추구에서 외계 지능 탐색 커뮤니티는 전파 신호 경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더 고급 기술 서명을 탐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별 적외선 복사의 이상을 탐색합니다. 제2유형 문명이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면 별 에너지를 포획하고 초과 열을 강렬한 적외선으로 재방사할 것입니다. 광역 적외선 탐사 탐색기와 같은 프로젝트가 그런 특이 열 서명을 위해 수백만 별을 스캔하였으나 지금까지 KIC846285E와 같은 주목할 만한 발견들은 거대한 해성먼지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신흥 추세는 양자 신호 방출기나 성간 레이저 통신 그리드와 같은 대규모 구조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은하거리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려 한다면 전파보다 에너지를 훨씬 잘 집중하는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과 같은 프로젝트는 대형 망원경을 사용하여 전자기 스펙트럼의 수십억 좁은 주파수 채널을 스캔하며 자연 우주 잡음과 구별되는 질서 있는 패턴의 변조 레이저 펄스를 탐색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실망스러운 공허이지만 2025년 9월 연구는 오umuamua 같은 성간 물체를 기술 서명으로 탐색하였으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적 신호 너머 동적 방문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존재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면, 우주의 유일한 눈이라면 우리의 책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의 공간과 시간 진화, 첫 세대 별 핵에서 무거운 원소의 단조, 성운의 응집, 행성의 축적, 유기 분자의 출현, 생명으로의 자조직화, 그리고 인간 의식의 부상, 모든 것이 단일 사건 사슬일 수 있으며 마침내 어떤 존재가 눈을 뜨고 공허의 장엄함과 공포를 인식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입니다. 이 고독은 가장 큰 부담이자 궁극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이 있다면 심지어 작은 불꽃이라도 우리는 끝없는 숲의 어린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에 의해 간과되거나 소멸될 위험에 처한 취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위험하지만 절대적 고독으로부터의 해방도 제공합니다.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침반이 될 것이며 인류의 발달 경로를 완전히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후반 천체 생물학 예측과 함께 거주 가능 세계 관측소와 같은 미션들이 추가 생물 서명을 탐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생명을 잘못 탐색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것처럼 탄소 기반이 아닐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규소 기질이나 이국적 화학에서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촉발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가장 멀고 가장 오래된 인공 물체인 보이저 1호는 차가운 어둠을 통해 고독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 선체에 부착된 황금 디스크에는 만다리너로 녹음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미래에 대한 낙관이 무한해 보이던 시절에 급히 준비된 인사말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를 방문해 주십시오. 아마도 수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 후에 어떤 문명이 이 공간 흐름의 병을 우연히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박을 발사함으로써 인류는 가장 중요한 행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겉보기 죽은 고요한 우주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명이 존재하였고 무한을 숙고하였으며 별들을 향해 손을 흔들 감히 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손 흔드는 행위 자체, 침묵을 직면하는 용기, 의미를 위한 끊임없는 추구가 생명의 진정한 본질일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의 차가운 심연을 깊이 응시할 때 심연은 공허로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모든 의심과 희망으로 아마도 어떤 순간에 그 별들 또는 그들의 숨겨진 거주자들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바닥 없는 바다에서 존재의 의미를 정의하려 애쓰는 세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미의 감마 후광이나 제임스 웹의 슈퍼퍼프 행성 헬륨 흐름과 같은 발견들과 함께 우리는 언젠가 침묵이 깨져 인류가 더 이상 홀로이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희망을 지속합니다.